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이 송영길 대표의 이 재판을 점쳐볼 수 있는 이른바 윤관석 의원의 이 선고가 나왔는데, 결과가 굉장히 안 좋게 나왔다. 음, 어, 징역 2년. 그래서 돈봉투 의원의 20명의 수사도 속도가 붙을 거다. 거기다가 이 재판부가 사건 불법성 중대라고 이렇게, 이 재판부는 소영길 대표 재판부하고 똑같습니다. 한마디로 윤관석에 대해서 때린 판결문이 소영길 대표한테 그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100%예요. 자, 윤관석 의원에 대해서 이 형사합의 20일 2부 재판장 김정권, 이게 소영길 대표 재판부랑 똑같은데, 징역 2년을 때리면서 또 법정 구속을 시켰죠. 지금 이 윤관석 의원은 보석 신청했는데 보석을 기각해버렸고요. 그래서 지금 둘 다 지금 구속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 세금 재판부는, 자, 재판 의견을 봅시다. 세금으로 매년 200억 이상 지원받는 여당 당대표의 정치적 영향력을 고려하면 사건의 불법성이 중대하다. 지금 집권여당 당대표 소영길 대표죠. 소영길 대표한테 책임 묻고 있어요. 재판부는 지금 이거. 정치에 대한 불신이 심각한 사회 풍토에서 정당 민주를 훼손했다는 점에서 대책이 무겁다. 윤의원이 삼성전진위원으로 준법 선거를 수여할 책임이 있지만 스스로 책무를 버리고 관련 범행을 주도했다.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무겁지만 공사실을 전부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았다. 근데 난 이 판결문을 제가 좀 다 봤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 사안이 도대체 돈봉투로 표를 매수했냐 안 했냐, 그게 아니라 캠프에 있는 사람들끼리 밥값을 나눠서 썼을 정도다. 이게 엄청난 차이가 있거든요. 이 범죄에 대해서. 돈으로 표를 매수했다 그러면 이 얘기가 맞죠. 재판부 얘기가. 물론 송 대표는 지금 돈을 나눠 쓴 것 자체도 몰랐다 그러고 있는데, 회사 나눠 썼다고 하더라도 돈으로 저쪽 있는 사람들을 표로 매수한 게 아니라 우리 선거 운동하는 사람들의 활동비를 나눠 썼다 그러면은 이거는 불법성이 중대하지도 않고, 정당 민주주의를 훼손한 것도 없고, 늘 선거법이 커버하지 못하는 당내 선거 때는 100이면 100 이런 정도의 활동비를 나눴습니다. 국힘당이든 민주당이든 심지어 뭐 진보당이든 당내 선거할 때 자원봉쇄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일반 국회의원 선거나 대선 선거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렇게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일당으로 줄 수 있도록 이 제도가 돼 있어요. 돈으로. 내가 알기로 하루에 8만 원씩에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합법적으로 후원금을 받아가지고 이 도와주는 사람들을 일당으로 이 8만 원씩 주고 한단 말입니다. 이게. 근데 당내 선거는 그런 게 없어요. 당내 선거는 돈을 모으는 것도 없고 돈을 쓰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아름아름으로 돈을 모아서 그거 갖고 이제 활동비를 쓰는 거예요. 근데 당내 선거에서 쓰는 돈이 실제로 국회의원이나 대선 때보다 훨씬 적어요. 후원금을 모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럼 이게 과연 정말 이 재판부 말대로 이렇게 정말 불법성이 중대하냐? 나는 그러면 진짜 지금까지 뭐 했냐고 묻고 싶어. 이런 정도로 불법성이 심각하다 그러면은 당내 당대표 선거 때 합법적으로 후원금을 모으고 합법적으로 돈을 지출할 수 있도록 제도를 왜 안 만들었습니까? 그것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안 만들어. 지금 소영길 쪽이 이렇게 무시무시하게 나쁜 짓을 했다 그러면은 당장 뭐부터 해야 되냐고. 지금 소영길 때잡기 전에 당대표 경선 때도 돈을 모으고 돈을 쓸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합법화 시켰어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잖아요. 소영길만 죽이고 있고. 그건 뭡니까? 민주당이든 국힘당이든 앞으로 당내 선거할 때도 계속 지금처럼 이제 돈봉투 돌리겠다는 얘기잖아요. 별 중차대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도 개선을 안 하는 거죠. 이게 정말 중대한 사건이면 제도 개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그 윤관석 의원은 자기 말은 이거예요. 자기는 이 돈을 모아서 좀 활동비로 썼으면 좋겠다. 자기는 그렇게 해가지고 동의했을 뿐이지 자기가 돈을 모으지도 않았고 돈 주지도 않았고 받지도 않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공수사실을 전부 부인하면서, 이거 자기는 돈을 안 받았고 안 줬다 물어보길래
자, 돈 필요하다. 그래, 돈 걷어가지고 나왔으면 좋겠다. 그 말밖에 안 했다고 그러는데, 그럼 윤관석이 돈을 모으고 뿌렸다는 증거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동훈과 윤석열의 조작 날조사라는 게 그런 것들이거든. 증거가 하나도 없어, 이게. 나중에 이 송영길을 구속할 때, 윤관석 의원이 봉투 10개를 들고 와서 송 대표 앞에다가 늘어놓았다 그러는데, 그거 윤관석 의원이 한 말 맞아요? 재판에서 그런 얘기 전혀 안 했는데 막 갖다 썼어. 그러니까 그거는 윤관석 의원을 우리 검찰로 불러가지고 뭐 조인트 까가지고 뭐 증언 들었는지 아니면은 막 날조했는지 그러는데, 아니 상식적으로 삼선 의원쯤 되는 사람이 자기 말대로 밑에 애들 활동비 쓰는데 그 돈을 소영길한테 가져가가지고 보여준다고? 믿을 걸 믿으라 그래야지. 그럴 정도였으면 보고가 다 됐겠죠. 만약에 봉투 10개를 가지고 송 대표한테 보여줄 정도면은 이미 보좌관 선에서 보고가 다 올라왔겠지. 근데 지금 어느 누구도 송 대표 관련된 어느 누구도 소영길 쪽에다가 이 돈 봉투를 나눠 쓰겠다고 얘기한 사람이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지금. 그렇게 증언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 근데 무슨 돈 봉투를 10개를 들고 갑니까? 들고 가기는. 그냥 우리끼리 나눠 쓰자. 대표는 저 선거하기 바쁘니까 우리끼리 나눠 쓰자. 그랬을 가능성이 높은데, 근데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게 뭐냐. 자, 검찰은 국회의원들에 대한 돈봉투 살포 혐의는 공소사실 제외했는데, 자, 살포 혐의는 공소사실 제외했다는 얘기가 뭡니까? 윤관석 의원은 돈봉투를 살포한 적 없다는 얘기잖아요. 살포한 적 없다는 얘기잖아요. 잠깐만, 지금 좀 이게 앞뒤가 안 맞아. 내가 판결문을 봤으면 좋겠는데, 윤 의원은 소영길 대표의 당선을 위해 현역 의원들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경선 캠프 관계자로부터 6천만 원을 받았는데, 이 돈 봉투를 살포 안 했다 그러면 그 6천만 원 어디 갔습니까? 받아서 돈 봉투를 살포 안 했다며 지금 윤관석이는. 이 돈은 어디 갔고 누가 살포했다는 얘기에. 이게 지금 이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게 너무 많아요. 이게 앞뒤로 이게 부분들이. 한 윤관석 의원은 자기가 6천만 원을 받은 게 아니라 돈을 모아서 나눴으면 좋겠냐고 누가 물어보길래 그거 좋다 하자 이랬단 말이에요. 사실 그랬기 때문에 윤관석이 나눠주지 않았겠지. 만약에 직접 6천만 원을 받았으면은 윤관석이 나눠줘야 될 거 아닙니까? 받았는데 안 받았으니까 안 나눠준 거 아니야? 안 받았으니까. 자, 향후 돈봉투 의원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끝난 뒤 다시 기소할 가능성이 커져. 형량 추가했다. 윤관석은 형량도 추가되지만은 돈봉투 의원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하는데 지금 현재까지 21명 의원들 중에서 나 돈 받았어요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돈이 과연 20명 의원들에게 전달됐는지에서 상당한 지금 의혹들이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그 돈 봉투를 들고 다니면서 누군지도 몰라 지금 누가 나눠줬는지도. 그걸 들고 다니면서 국회 본청 몇천 명의 그냥 기자하고 보좌관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 국회 본청에서 돈 봉투 나눠준다고? 그것도 소영길 사무실도 아닌 상임위원장 사무실. 아마 소영길 대표가 그때 외교통상위 위원장이었나 보죠? 외교통상위 위원장 사무실이라는 게 그거 완전히 개방되어 있는 사무실이거든. 진짜 소영길 대표가 돈 나눠주려고 했으면은 소영길 대표 캠프 사무실. 캠프 사무실이 가장 좋죠. 이 의원회관 소영길 의원실도 위험해요. 돈 나눠먹기에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한다고. 그러니까 아니 돈을 나눠먹기 제일 좋은 데는 소영길 대표 캠프 사무실이야. 왜 거기서 안 하고 본청에서 나눠주냐고 이걸. 이건 정말 정치부 기자들이고 아무도 안 믿거든요. 얘기는. 그럼 도대체 돈은 마련했다 이거야. 6천만 원을. 돈 낸 사람은 나왔어요. 기업인이. 이 6천만 원을 누가 받아서 누가 나눠서 했는지가 지금 나오지가 않아. 이 사람도 강 씨도 건네도록 지시했다고. 그럼 누가 나눠줬어 현역 의원들에게 지금. 누가. 이 20명은 아예 안 받았다고 그러고 있고 받았다는 증거 하나도 없고 지금. 자,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돈봉투 살포의 최대 수혜자로 지목돼 구속 기소된 송 대표의 공소유죄에 힘이 실릴 것이고, 공소유죄 정도가 아니라 이 재판부는 이미 윤석열 한동훈에게 매수된 놈들이에요. 그래서 이미 이거는 재판 하나마나 나 같으면 재판 안 나가겠어. 재판 이건 나갈 것도 없어요. 이거는 나가나 마나 이거는 그냥 때리게 돼 있거든요.
물론 이제 가서 증인신문 때 다 따져 물어야지. 증인신문 때 한 명 한 명, 한 증인이 50명 된다는데 불러가지고 다 따져 물어야지. 이건 재판 나가야 되겠네. 이게 문제인데, 20명에 달하는 돈봉투사위원에 대한 수사 역시 속도를 낼 것이다. 이게 지금, 이게 총선 앞두고, 이제 줄줄이 불러 모으겠다는 건데, 임종성, 허정식, 이성만 3명을 했고, 나머지, 김남국, 이용빈 등등 한다는 건데, 이게 지금 이제 이러면은 이 민주당의 이 총선에서 가장 큰 변수가 될 수밖에 없는데, 자, 지금 민주당에서, 이건 내가 이 한동훈 86 자객 공천에 미소 짓는 민주당, 지금 민주당이 지금 미소 지을 상황이 아니에요. 미소 지을 상황이 아닌데, 난 이것 때문에 그런데, 민주당 내부에선 한 위원장에게 86세대 청산 빌민을 제공한 것은 송영길 전 대표의 전당대 돈봉투 사건이었던 만큼, 구도전을 시킬 필요가 있다. 당 관계자는 586세대 입장에선 억울한 부분도 있겠지만 돈봉투 사건이 한 위원장이 집요하게 파고들 수 있는 계기를, 이거 도른 놈들 아니야 이거 민주당에? 근데 이게 지금 내가 지금까지 송영길 돈봉투 사건 나왔을 때마다 민주당 관계자라는 놈 튀어나왔다면 다 이따위로 얘기해 이거. 이건 뭡니까? 이거 민주당 전체적으로 송영길 라인들을 죽이겠다고 이미 결정되는 거 아니냐는 거야. 다 이렇게 얘기해, 다 이렇게. 아니, 나 솔직히 이재명 대표 이번에 당대표 선거할 때 그 선거 뭘로 치렀습니까? 작년에 당대표 선거할 때 그 밥값가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누군가 냈겠지. 누군가는 돈봉투 나라 냈던지 누가 냈던지. 그래서 이번에 보면요. 밥값을 낸 것까지도 영장에 들어와 있어요. 기소사실에. 이재명 대표 그거 몰라요? 선거 몇 번 치렀는데? 이 밥값을 지불해 줄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밥값을 이런 식으로 주던지, 그게 아니면 어떻게 하느냐. 그 지역구에서 벗어나 있는 후보의 친구나 이런 선다 가지고 운동원에 밥값 사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선관위가 좀 봐도 넘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 부분들은. 억지로 따지면 이게 불법일 수가 있는데, 지금까지는 그런 부분들은 누가 와가지고, 후보에 가까운 사람 와가지고 밥값 좀 사주고 이런 부분들 대해서는 같이 안에서 운동하는 사람들에게 수고했다 밥을 사는 거잖아요. 지역구에서 어디 노인정 가가지고 할아버지를 밥 사면서 표를 매수한 게 아니잖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선관위가 봐도 그냥 넘어간단 말이야, 그런 경우는. 근데 이번에 소영길 대표에 대해서만 누가 와서 밥값을 냈다는 것도 들어가 있다니까? 이게 소영길 책임이야? 이재명 당신은 선거 치를 때 친구들이 밥값 사준 적 없어? 말도 안 되는 얘기야. 586이든 그 밑에 놈들이든 위에 놈들이 하면 가슴에 손을 얹고 얘기해보라고. 선거 치를 때 밥값 사준 적 없냐고. 그게 왜 586이 문제, 이런 선거 때, 야, 표 매수하는 거는, 그거는 자유당 때부터 얘기고, 같이 운동원들 밥 사주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왜 586세대의 문제냐고, 이게. 이거는 선거 뛸 때마다 586이고, 저 이준석이고, 아마 이준석한테 물어봐. 제 선거 뛰지? 제 당대표 때 제 밥값 안 냈을 것 같아요, 쟤? 이걸 586으로 뒤집어 씌우면, 야, 이게 왜 소영길 잘못이고 586 잘못이냐. 당내 선거 때 돈을 모으고 쓸 수 있는 규정이 없는 입법 미비니까 우리 입법을 하자. 이렇게 주장을 할 거 아닙니까, 민주당에서는? 근데 이 말만 나오면은 소영길한테 뒤집어 씌워버립니다. 국힘당이 아니라 민주당에서. 그래서 연동형이 돼서 비례연합정당을 한다 그래도 송영길의 검찰 해체당은 이 민주당 놈들이 안 받아줄 가능성이 높아. 그러면 그냥 두들겨 패가지고 그냥 때려 부수는 수밖에 없어요. 송영길을 죽이려고 하는데 민주당이. 그럼 그냥 죽던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죽던지. 그러면은 맨날 나는 민주당과 싸우지 않겠다. 그럼 죽어야지 밟혀서. 이러고 있다니까 민주당 애들이 지금. 이종원 정치평론가는 한 위원장의 86 운동권 청사는 다소 미흡하다.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이 586 문제를 그러면은 소영길을 죽이려고 달려든다. 그럼 송 대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는 윤석열 한동훈의 기획조작 수사라고 들이받고 싸우는 수밖에 없고, 그거를 재판부에서는 싸우면 이제 그냥 가는 거죠. 재판부에서는 증인 불러다가 위증 조사시킨 걸 다 잡아낼 수밖에 없는 거고, 총선에서 국민들에게 호소를 하면서 좀 나같이 설명하면 돼요. 나같이 설명하면은 입법 미비 문제 아니냐, 이거는 입법 미비.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최근에 그 박기태 돈봉투 사건 이후로 그 전당대회 때 돈으로 매수하고 그런 게 상당히 없어졌어요. 입법을 안 한 이유가 뭐냐면 큰 문제가 없었기 때문이야. 적당히 걷어서 적당히 그냥 밥값 정도 해결했기 때문에, 양당이 보다도 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입법을 안 한 거거든. 근데 이렇게 한 선거를 치르면서 20명의 현역 의원들이 감옥에 끌려간다. 그럼 이건 입법을 해야 되는 거죠. 입법을 해야 될 사항을 책임을 지고 있다는 거. 그 아마 윤관석 판결이 아마 송 대표한테 들어갔고, 뭐 현재까지 대가 파악하기로는 송 대표가 더 이상 못 참겠다. 창당으로 총선에 승부를 거는 걸로 지금 제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아마 송 대표 쪽이 자세하게 발표하겠죠.